안녕하십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먼저 어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개인 소득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가세표준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무려 46.2%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주민세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우리처럼 세대주라든지 세대원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보면 51만 8천 달러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입니다.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최고세율이 5%가 낮은 거죠. 그래서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외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2002년 12월 11일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아니지만 외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불만이 많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나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좀 파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연봉의 30%를 비과세 처분하거나 또는 15% 단일세율 적용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후 점진적으로 혜택을 축소해서 현재는 19% 단일세율 적용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율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세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도 너무 파격적인 혜택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15%에서 점진적으로 19%까지 이렇게 올리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면 대상자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법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은 임원 또는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인은 그냥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 소득이 있는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 이렇게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보면 순수 내국 기업이나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 외국 기업 국내 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외국인이면 어떤 기업에 근무하든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일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한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가서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겁니다. 근데 적용 기한에 예외가 있습니다.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2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본부는 외투기업들이 임의로 지역본부를 이렇게 결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본부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기한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소득세율입니다. 이거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100분의 19% 단일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답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했을 때 세부담하고 19% 단일 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부담하고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봉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단일 세율 적용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세율을 적용했을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부담은 2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원인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연봉 곱하기 19% 1,900만 원을 소득세로 내는 것이고 190만 원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부담이 2,09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1억 원 받는 근로자가 세금을 20만
2,090만 원 정도 납부하지는 않겠죠. 뭐 다양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받을 정도가 되면 자녀를 이렇게 대학에 보내서 학자금 공제도 받을 수 있을 테고, 또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을 테고,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금을 감면받으면 거기에 감면받은 세금의 일부는 다시 농어촌 특별세라는 이름으로 회수를 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온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받는 세금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55조에 있는 소득세율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세표준을 보면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의 6%, 세율이 6%고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 세율은 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근로자의 연봉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억 원 곱하기 42%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5억 원 중에서 이 순차적으로 12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6%를 곱하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금보다는 약간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자인 경우에 연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하기 직전에 있는 금액, 그 금액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감면조항 적용 배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소득세법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다른 비과세, 공제, 감면, 세공제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전체 연봉 곱하기 19% 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공제를 하고 나머지 19%를 곱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세율을 적용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그런 조문이 될 텐데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그 소득을 다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만든다면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의미가 없을 테고요. 이건 물론 이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종전의 주민세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종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때 소득세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그 세액의 10%를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과세를 했었는데, 2014년 3월 24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걸 부가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독립세가 아니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주민세를 납부했었죠. 그래서 소득세 곱하기 10%가 부가세, 영어로는 서택스라고 했는데, 이것을 2014년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그 지방소득세는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18조의 제2항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마치 종전의 그 부가세처럼 그런 처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받아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면 그만큼 지방소득세도 감면해 주겠다, 그런 취지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일세율 적용 신청입니다. 그것이 단일세율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5조하고 단일세율 적용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낮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보시면 주로 근로소득자라고 했을 때는 연말정산할 때 그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연말에 가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고액연봉자가 아닌 경우에는 단일 세율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소득의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 세율 적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사가 있을 때는 우선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될 테고요. 그래서 단일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 세율 적용 원천징수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회사를 거쳐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또 단일 세율 적용 원천징수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에 이렇게 뭐 급여가 많이 상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는 뭐 다른 급여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단일 세율 적용 신청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단일 세율 적용 원천징수 포기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로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는 단일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이 고액 연봉자에게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그 중에서 외투 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같은 경우에는 고액 연봉자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뭐 10억, 20억 받는 그런 고액 연봉자들에게는 19%라는 단일 세율이 실효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본부 유치를 놓고 여러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19% 단일 세율은 낮은 세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제가 어떤 이 포럼에 갔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포럼, 제가 우연히 이제 그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그 테이블에 앉은 뭐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자기네들끼리 우리나라 이 단일 세율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뭐 불만이 보통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15%였는데 이걸 19%로 올렸고, 이게 왜 이렇게 뭐 빨리 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자기는 한 15% 정도 되는 세부담이 적용되는 줄 알고 한국에 지원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올리니까 뭐 불만이 되게 많은 그런 이제 상황인 걸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15%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우리나라하고 지역본부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홍콩이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지역본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을 할 때 홍콩의 지역본부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은 이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2. 여기서 보시면 제18조 2, 18조가 아니고 18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조문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첨가된 그런 조문인 경우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행령 16조 2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06조 2는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오류를 지적하거나 제안을 하실 경우에는 fdi2k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